어머니, 제발 그 낡아빠진 방식으로는 더 이상 장사 못해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매일 아침 내 가게, 내 손으로 반죽을 밀고 육수를 끓이던 이 주방에서 듣는 며느리의 첫마디는 늘 같습니다. 심장에 대고 못을 박는 소리죠. 평생을 바쳐 일궈온 미정면옥인데 이제는 내가 설 자리가 없는 이방인이 된 것 같아 숨이 턱턱 막혀옵니다. 오늘도 며느리 수진이는 마당 구석, 내 어머니의 숨결이 벤 동치미 항아리를 못마땅하다는 듯 턱으로 가리키며 한숨을 내쉽니다. 어머니, 이 항아리들 제발 좀 치우세요. 자리만 차지하고.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요? 손님들이 보면 기겁하겠어요. 제 이름은 한미정입니다. 20살에 시집와 평생을 이 시장 바닥에서 냉면 한 그릇에 목숨 걸었습니다. 달고 다른 미정면옥 간판은 제 남편이 직접 써준 것이었고, 저 동치미 항아리는 제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우리 집안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로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가게 셔터 앞에 서서 빗자루부터 잡았습니다. 쑤시는 팔, 굽은 허리, 그래도 내 손맛 하나 믿고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어 지난 세월이 고맙고 기특했습니다.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요즘은 전부 배달앱으로 시켜 먹어요. 메뉴판도 촌스럽게 이게 뭐예요. 전부 디지털로 바꾸고. 젊은 사람들 오게 하려면 인스타그램 마케팅 같은 것도 해야 한다고요. 그래, 젊은 너희들 방식이 따로 있겠지. 하나뿐인 아들이 장가가고 며느리 수진이가 가게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보다야 똑똑한 젊은 애가 낫겠지 싶었습니다. 그녀는 가게에 발을 들인 첫날부터 줄자를 들고 주방 동선을 재고 메뉴판에 조잡한 음식 사진을 덕지덕지 붙이고 배달앱을 3개나 동시에 열었습니다. 어머니, 시끄럽게 이 라디오는 좀 제발 꺼주세요. 손님들한테는 소음이에요, 소음. 그리고 이 장독대, 인테리어에 방해되니까 사진만 찍어서 뒷마당으로 뺄게요. 요즘 손님들은 이런 지저분한 거 싫어해요. 모던하고 깔끔한 걸 원한다고요. 남편과 함께 듣던 낡은 카세트 라디오는 다음날 검은 쓰레기 봉투에 담겨버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변화들이었습니다. 테이블 배치가 바뀌고 메뉴판이 번쩍이는 디지털 화면으로 바뀌고 주문은 낯선 태블릿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매일같이 SNS에 보기 좋게 꾸민 냉면 사진을 올리고 좋아요를 누르면 사리를 공짜로 주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가게에는 확실히 젊은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엄마, 봤지? 수진이가 들어오니까 가게가 확 살잖아. 이제야 좀 현대적인 식당 같네. 매출도 눈에 띄게 오르고 있고. 역시 젊은 사람의 감각이 있다니까. 하지만 작은 선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되고 선이 사라지면 침범은 습관이 됩니다. 제가 옷을 갈아입던 작은 탈의실에는 어느새 며느리가 주문한 배달 용기 박스들이 천장까지 쌓였고 창고에는 정체 모를 택배 상자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밀려왔습니다. 전부 식자재 박스예요, 어머니. 온라인으로 대량 주문하면 훨씬 싸고 편해요. 모든 건 효율적으로 해야죠. 설명은 늘 짧았고 제 의견을 물어보는 법은 없었습니다. 제 손때가 묻어 길들여진 낡은 놋 냄비들은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스테인리스 새 제품들이 번쩍이며 들어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밤새도록 가스불 켜놓고 육수 끓이시니까 가스비가 폭탄처럼 나와요. 요즘은 이런 대용량 인덕션으로 40분이면 끝나요. 40분 컷. 그리고 어머니, 제발 그 동치미 항아리 좀 그만 만지세요. 요즘 손님들 그런 시큼털털한 맛 안 좋아해요. 달고 짜고. 자극적인 젊은 입맛으로 가야죠. 제 어머니의 손길이 제 청춘이 담긴 동치미 항아리를 열어보려 하자 수진이가 제 손등을 톡 하고 쳤습니다. 그 순간 제 어머니가 물려주신 항아리에서 풍기던 구수하고 깊은 흙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듯 했습니다. 3대를 이어온 그 맛을 그녀는 한순간에 구식과 신맛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제가 새벽찬 공기를 맞으며 밤새 정성껏 우려낸 사골 육수를 그녀는 비효율과 가스비 폭탄이라 불렀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아들이 택한 여자고 이제 한 가족이니까요. 어머니, 제가 계산해봤는데 이렇게 공장에서 납품받는 육수를 쓰면 원가가 20%나 절감돼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부터 밤까지 고생하는데 남는 게 없으면 어떡해요? 주방에서 제 자리는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면을 삶는 일도, 양념장을 만드는 일도, 이제는 모두 수진이가 태블릿에 저장해둔 정량 레시피대로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원가와 효율을 설명했지만 저는 그저 텅 빈 가슴에 바람만 드나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손맛을 기억하는 오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돌렸습니다. 근처 철물점 김 사장님이 오셨다가 냉면을 반이나 남기고 숟가락을 놓으며 한마디 하고 가셨죠. 사장님, 맛이 예전 같지가 않네. 영 이상해졌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또 밤새 가스 켜놓고 조셨어요? 그러다 불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위험하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만 좀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밤이 되면 저는 홀로 주방에 남아 옛날 방식 그대로 육수를 끓였습니다. 수진이 모르게, 아들 모르게, 그렇게라도 제 맛을, 제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매정한 잔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엄마, 제발 수진이 말 좀 들어. 우리가 다 엄마 힘들까봐 엄마 생각해서 이러는 거잖아. 왜 자꾸 고집을 부려? 내가 평생 일군 내 가게에서 내가 도둑고양이처럼 눈치를 보는 이방인이 되어가는 느낌. 그것이 얼마나 춥고 서러운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평생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무언가 단단히, 아주 단단히 변해야 한다는 것을.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머니 손맛은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구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감으로 하는 장사가 아니라 머리로 하는 장사를 해야 해요. 데이터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요. 그날도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장면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침장을 보러 나간 길에 정말 좋은 천일염을 발견했습니다. 제주도 갯벌의 냄새가 물씬 나는, 손에 쥐면 바다의 기운이 느껴지는 소금이었습니다. 자루가 어깨를 짓누를 만큼 무겁게 사와서는 육수솥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이 소금부터 달리자 저는 냄비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슴슴하고 올드한 맛으로는 배달앱 리뷰 별 5개 절대 못 받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손맛은 요즘 말로 하면 업무 비효율이에요. 우리는 머리로 하는 장사,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손맛, 그거 다 추억팔이죠. 제 숟가락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50년 넘게 내 인생을 지탱해온 내 손맛을 추억팔이라니. 저는 그 순간 얼음장 같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더 머무르면 나라는 존재도 언젠가 비효율이라고 불리는 낡은 물건처럼 치워지겠구나. 그날 오후 가게를 나서던 단골 손님 김 사장님과 또 마주쳤습니다. 한 여사님, 요즘 왜 이렇게 맛이 변했어? 내가 20년 넘게 여기 냉면 먹으러 왔는데 이건 한 여사님 냉면이 아니야. 진짜 아니라고. 저는 차마 며느리가 레시피를 전부 바꿔버렸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만 조아릴 뿐이었죠. 엄마.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김 사장님이 또 뭐라고 했어? 아니야. 아무것도. 김 사장님이 돌아간 후 저는 주방 구석에 작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얼굴에는 낯선 피로와 체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내 가게인데 주인의 눈치를 보고, 내 주방인데 구석에 몰려있는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한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먼지 쌓인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남편과 함께 가게 문을 처음 열던 날에 떨리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냉면으로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자. 그 푸르던 다짐이
아직도 잉크 자국처럼 선명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생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정면옥은 처음부터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고, 미정면옥이라는 상표권도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가게가 들어선 점포의 임대차 계약서에도 제 이름 석자만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모든 법적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원하시면 언제든 가게를 처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큰 위안이 됐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요즘 부쩍 외출이 잦으시네요. 시장 구경 좀 하고 왔어. 그 길로 저는 시장통 맨 끝, 가장 허름한 골목에 있는 작은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이 가게를 좀 넘기고 싶은데요. 중개인은 제 얼굴과 제가 내민 서류를 번갈아 보며 놀란 눈으로 되물었습니다. 미정면옥을요?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그 집을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 손맛을, 이 가게의 역사를 그대로 이어갈 사람이어야 합니다. 엄마, 요즘 무슨 생각해? 뭔가 예전이랑 달라 보여.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너는 일이나 열심히 해. 일주일 뒤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아주 좋은 분들을 찾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요식업을 20년 넘게 하신 분들인데 한 여사님 팬이라고 하시네요. 만나보니 정말 눈빛이 진실된 분들이었습니다. 여자분은 제 나이보다 10살쯤 어려 보였지만 요리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한 여사님 손맛을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전통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어머니, 아까 주방에 낯선 사람들이 와서 기웃거리던데. 누구예요? 그냥 가게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야. 신경 쓰지 마. 저는 며느리가 배달앱 주문을 확인하러 나간 틈을 타 그들을 주방으로 몰래 데려왔습니다. 오후의 한적한 시간, 제가 육수 내는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자 그들은 가져온 노트에 꼼꼼하게 비법을 적었습니다. 이 동치미 항아리는 제 시어머니 때부터 쓰던 겁니다. 숨을 쉬는 항아리라 온도 관리가 생명이에요. 남자분이 조심스러운 손길로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보물이네요. 저희가 갑옷처럼 잘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또 그 항아리 만지고 계세요? 이제 그만 좀 놔두시라니까요. 비위생적이라고 몇 번을 말해요. 계약 날짜를 잡았습니다. 정확히 한 달 뒤. 모든 것을 조용히 넘기기로 했죠. 저는 그동안 제 손때 묻은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쓴 낡은 레시피 노트, 내 손에 꼭 맞게 달아버린 칼, 찌그러진 국자 하나하나에 제 젊은 날의 추억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그 낡아빠진 짐들 좀 정리하시네요. 잘 생각하셨어요. 주방이 훨씬 깔끔해지겠네. 쓸모없는 것들은 미련 없이 다 버리세요. 수진이는 제가 묵은 짐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렀습니다. 잔금을 모두 치르는 날, 새 주인 부부는 제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한 여사님, 저희가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주 오셔서 맛이 변하지 않는지 지켜봐 주세요. 저는 그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언가를 끝내는 것이 이렇게 홀가분하고 자유로운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참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래. 통보의 밤이 왔습니다. 저는 늦은 밤, 주방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한 장씩 펼쳤습니다. 상표권 양도 계약서, 점포 권리 양수도 계약서, 사업자 명의 변경 신고서, 깔끔하게 정리된 법적 서류들이 제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앉혔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갑자기 무슨 일이야?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웬 서류가 이렇게 많아요? 미정면옥을 팔았다. 네?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재미없어요. 엄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볼수록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어머니. 이 가게는 우리 미래예요. 저희가 효도 한번 해보겠다고 젊은 감각으로 다 시스템 셋업 해놨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저희랑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럴 수가 있어요? 상해. 너희가 내 동치미 항아리를 치울 때, 내 평생의 레시피를 바꿀 때, 내 라디오를 버릴 때, 나한테 상의라는 걸 했었니? 엄마, 우리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시어머니가 우리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가게를 판 거잖아요. 남의 재산을.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말했습니다. 이 가게는 처음부터 내 눈물이었고 내 땀이었고 내 이름 그 자체였다. 너희의 안락한 미래를 위한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다. 엄마, 제발. 수진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말이 좀 거칠어서 그래. 우리가 다 잘못했어. 제발 다시 시작하자. 응? 아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이 가슴 아팠지만 이미 강은 건넜습니다. 계약은 모두 끝났고 등기 이전까지 완벽하게 완료됐습니다. 법대로 해요, 그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도 아니면 영업방해로 고소하겠어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가게 살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상속은 내가 죽은 뒤에나 하는 이야기다. 나는 아직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가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이름으로 된 내 것이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이 늙은 여우가 우리 인생을 통째로 망쳤어. 이제 우리더러 어떻게 살라고. 수진아, 제발 진정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며느리는 테이블을 쾅 치며 일어나 악을 썼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밖에서 며느리의 울부짖음과 아들의 절망적인 한숨소리가 밤새도록 들렸습니다. 그날 밤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짓밟혔던 내 인생을, 내 이름을 비로소 되찾은 것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새 주인이 가게에 들어오기로 한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를 배신했어요. 사기꾼 같은 것들한테 가게를 헐값에 팔아넘겼다고요. 수진이는 매일같이 시장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눈물로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쉽사리 그녀의 편을 들지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여사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뭔가 단단히 이유가 있겠지. 철물점 박 사장이 그렇게 말했다고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어? 우리가 그렇게 밉니? 아들은 회사도 나가지 않고 집에서 술만 마셨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미움의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였으니까요. 마침내 새 주인 부부가 가게를 정식으로 인수받는 날, 저는 남아있던 모든 비법을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이 양념장은 반드시 하루 전에 미리 만들어서 저온에 숙성시켜야 해요. 그래야 풋내가 가시고 깊은 맛이 나요. 여자 사장님은 진지한 얼굴로 제 말을 하나하나 받아 적었습니다. 언니, 정말 감사해요. 언니의 뜻, 저희가 반드시 잘 이어갈게요. 당신들 대체 누구야? 남의 가게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때 며느리가 가게 문을 박차고 들이닥쳤습니다. 새 주인 부부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자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이 가게의 새 주인이다. 이제 여기는 네가 함부로 드나들 곳이 아니야. 시어머니, 이게 정말 우리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에요? 이게 정말 끝이냐고요? 수진이는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정든 시장을 떠나 근처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새 주인 부부와의 인연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의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동치미 간이 어제랑 오늘이랑 자꾸 틀어져요. 언니, 육수에서
미세하게 비린내가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죠? 저는 웃으며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엄마, 어디 있는 거야? 전화도 안 되고 걱정되잖아. 나는 잘 있으니 내 걱정은 말고 네 앞가림이나 잘해. 어느 날 여자 사장님이 직접 제 원룸으로 찾아왔습니다. 언니, 혹시 내일 가게에 한번 나와주실 수 있어요? 몇몇 손님들이 맛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다고 해서 언니가 직접 한번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 내 평생의 이름이 걸린 가게인데 흐지부지 되는 꼴은 볼 수 없었으니까요. 저 할머니가 사기꾼이에요. 가짜라고요. 우리가 진짜 미정면옥 주인이에요. 다음 날 가게에 도착하니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길 건너편 비어있던 상가에 새로운 간판이 번쩍이며 올라가 있었습니다. 진짜 원조 미정면옥. 아들과 며느리가 보란듯이 가게를 차린 것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보란듯이 화려한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앞에서 손님들을 향해 손짓하고 있었죠. 여자 사장님이 제 팔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언니, 저 사람들이 매일같이 우리 가게 앞에 와서 손님들한테 여기가 가짜라고, 자기들이 진짜 원조라고 소리를 질러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눈으로 보니 가슴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당신이 등신같이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나서는 거 아니야. 우리 권리를 우리가 찾아야지. 누가 찾아줘? 주방에 들어가 육수 맛을 보니 단번에 문제를 알 수 있었습니다. 불 조절이 문제예요. 처음부터 센 불로 확 끓여버리면 안 돼요. 은근하게 아주 오랫동안 뼈가 녹아날 때까지 끓여야지. 제가 직접 시범을 보이자 주방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역시 한 여사님이세요. 차원이 다르네요. 점심시간이 되자 진실은 저절로 드러났습니다. 제 가게 앞에는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섰고 길 건너 원조 가게는 파리만 날렸습니다. 왜 아무도 안 와? 마케팅도 하고 우리가 진짜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왜? 수진아, 이제 그만하자. 엄마가 맞아.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했어. 오랜 단골 손님들이 제 손을 잡고 반가워했습니다. 한 여사님, 여기 계셨네요. 아이고, 저 건너편에 갔다가 맛이 영 아니어서 그냥 나왔잖아요. 철물점 김 사장님도 찾아왔습니다. 이제야 제 맛이 돌아왔네. 역시 한 여사님 손맛은 하늘이 알아준다니까. 속이려야 속일 수가 없어. 그 말에 새 주인 부부가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가짜라고요. 우리가 진짜 미정면옥이에요. 저 할망구가 우리 재산 뺏어갔어요. 수진이가 기어이 길을 건너와 가게 앞에서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오히려 그녀를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중년 손님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맛으로 말해요. 맛으로. 냉면은 간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맛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두 가게의 차이는 명확해졌습니다. 새 주인 부부는 제 레시피를 신념처럼 충실히 따랐고 매일같이 성실하게 장사했습니다. 매출은 수직으로 오르기 시작했고 진짜 맛집이라는 입소문이 무섭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미정면옥, 주인이 바뀌었는데 맛은 그대로래. 아니, 오히려 옛날보다 더 깔끔하고 나아진 것 같아. 수진아, 제발 그만해. 이건 싸움이 안 돼. 우리가 진 거야. 뭐가 졌어? 억울해서 못 져. 우리가 피해자라고. 반면 길 건너 원조는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수진이는 자신이 그토록 강조하던 효율과 시스템으로 가게를 운영했지만 그것은 미정면옥의 깊은 맛이 아니었습니다. 인스턴트 육수,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든 양념장, 그녀가 그렇게 부르짖던 효율은 결국 맛의 영혼을 죽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여자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제게 제안했습니다. 언니, 저희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어요. 언니의 이름으로요. 한미정의 미정면옥으로
언니가 총괄 고문이 되어주세요. 말도 안 돼. 그건 우리 이름이야. 미정면허 상표권은 우리 거라고. 수진아, 제발, 이제 정말 그만해.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결국 승낙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제 손맛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저는 각 지점을 직접 돌며 기술을 전수하고 정신을 교육했습니다. 냉면은 정성입니다. 시간을 아끼려고 빠른 길을 찾으면 손님은 반드시 압니다. 제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뒤 50호점을 돌파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성공한 여성 CEO라며 취재도 왔습니다. 한미정 대표님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요? 고집입니다. 맛에 대한 지독한 고집이요. 제 대답에 스튜디오의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우리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엄마 밑에서 처음부터 다시 배울게. 그러던 어느 날, 길 건너온 조각에 셔터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결국 폐업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니? 너희는 너희의 길을 가거라. 200호점 개점 기념식이 열리던 날, 본점이 된 시장가게 앞은 축하 화환으로 뒤덮여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방송국 카메라가 쉴 새 없이 제 얼굴을 비췄고 시장 상인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한미정 대표님, 성공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건넨 마이크를 잡으려는 순간 문득 길 건너편이 보였습니다. 진짜 원조 미정면 옷간판 위로 붉은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가 초라한 트럭에 마지막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머니, 저희가 정말 다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저는 마이크를 조용히 내려놓고 인파를 헤치며 길을 건넜습니다. 며느리는 먼지투성이가 된 제 모습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 좀 받아주세요. 어머니 밑에서 뭐든지 할게요. 청소라도, 설거지라도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네? 예전에 그 날카롭고 도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며칠은 굶은 듯 초췌한 그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말없이 본점으로 돌아가 냉면 2그릇을 정성껏 직접 말아왔습니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이다. 먹고 가거라. 이게 정말 끝이에요? 시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 놓고 고장 냉면 2그릇으로 끝내시겠다고요? 며느리는 젓가락을 들다가 그대로 그릇을 밀쳐냈습니다. 국물이 바닥에 흥건하게 쏟아졌습니다. 당신 아들이나 잘 챙기세요. 나는 이런 구차한 인생 안 살 거니까. 그녀는 도끼 서린 눈으로 저를 쏘아보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복잡한 시장 골목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엄마 맛이네요.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냉면을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게 대체 뭐였는지. 그래, 너라도 이제 알았으니 됐다. 이제 네 길을 찾아 꿋꿋하게 살아라. 이 엄마도 늦었지만 내 길을 찾았으니까.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말없이 일어섰습니다. 본점으로 돌아오니 저를 기다리던 축하 인파가 더 큰 환호로 저를 맞았습니다. 새 주인, 아니 이제는 제 동업자가 된 중년 사장 부부가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 드디어 우리가 200호점을 해냈어요. 이게 다 언니 덕분이에요. 여자 사장이 제 팔짱을 꼭 꼈습니다. 언니,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500호점, 1000호점까지 가요. 언니가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저는 그들과 함께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구수한 육수 냄새가 퍼져나갔고 가게 한편의 오래된 동치미 항아리는 세월의 증인처럼 여전히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위에 제 이름 석자가 당당히 걸려 있었죠. 한미정, 미정면옥 본점.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했어. 다 저 독한 시어머니 잘못이라고. 멀리서 수진이의 악에 바친 외침이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날개를 단 듯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저는 전국을 제 집처럼 돌며 제 손맛과 정신을 전수했습니다. 각 지점의 젊은 사장님들은 저를 깍듯이 선생님이라 불렀고 저는 그들 하나하나를 제 친자식처럼, 제 제자처럼 아꼈습니다. 냉면은 마음입니다. 정성을 담지 않으면 손님은 귀신같이 알고 절대 제맛이 나지 않아요. 중년 사장 부부는 여전히 저를 언니하며 친자매처럼 따랐습니다. 언니, 오늘도 가게 들러서 맛 한번 봐주실 거죠? 언니, 저희가 새로 개발한 메뉴가 있는데 한 번만 평가해 주세요. 나이 차이는 꽤 나지만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매일같이 온몸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엄마, 제가 보낸 편지 꼭 좀 읽어주세요. 어느 날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아들의 편지였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지키고 싶었던 게 그저 낡은 가게가 아니었다는 걸. 죄송해요. 그리고 엄마가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모습이. 눈물이 핑 돌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5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한미정 미정면옥은 전국 500호점을 넘어 해외 진출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현역으로 일합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동치미를 담그고 면을 삶습니다. 다만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이름으로, 제 방식으로 온전히 당당하게 합니다. 엄마, 나예요. 잘 지내? 가끔 아들에게서 안부 전화가 옵니다.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너는 잘 지내니? 응, 엄마 덕분에 다시 시작했어요. 시장 구석에 작은 국밥집 하나 차렸어요. 엄마가 늘 가르쳐준 대로 편법 쓰지 않고 정성껏 하고 있어요. 그래, 잘했다. 이제야 네가 네 제대로 된 길을 찾았구나. 시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아주 가끔 며느리였던 수진이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았고, 시어머니의 깊은 지혜를 전혀 몰랐어요. 부디 용서해주세요. 이제 와서 용서가 무슨 소용이니? 하지만 너도 네 길을 잘 찾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시어머니가 옳았어요. 손맛이라는 건, 정성이라는 건 절대 기계나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없는 거였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고 몰랐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앞으로는 더 잘 살아라. 엄마, 우리 언젠가는 다시 예전처럼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너희도 너희의 삶을 제대로 읽어내야지. 알겠어요. 엄마, 저 열심히 살게요. 기다릴게요. 아주 가끔 옛날을 생각합니다. 며느리의 날카로운 잔소리를 들으며 작게 움츠러들었던 날들. 내 평생의 가게에서 이방인이 되어가던 그 서러움을. 하지만 어쩌면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겁하게 주저앉지 않고 용기를 낸 것. 내 권리를 당당하게 찾은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한 것. 저는 이제 나이 70이 훌쩍 넘었지만 매일이 새롭고 설렙니다. 전국의 점주들이 보내오는 감사 편지와 사진을 보며 웃고 젊은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며 즐거워합니다. 시어머니, 저도 언젠가 시어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한 번은 수진이가 전화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누구나 자기 길을 제대로 찾으면 될 수 있어. 다만 그 길이 무엇인지 찾는 게 가장 어렵고 중요하지. 시어머니의 길은 처음부터 그렇게 확실했던 거네요. 아니야. 나도 평생을 헤맸어. 하지만 결국엔 찾았지.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이름으로 사는 법을.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는 제 가족이 된 중년 사장 부부는 제 가장 가까운 동반자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언니, 우리 평생 이렇게 함께해요. 언니 없으면 저희도 없어요. 그들의 따뜻한 말에 저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우리 함께 가자. 갈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동치미 항아리에서 풍겨나오는 시원하고 깊은 향기처럼 제 삶도 그렇게 맑고 향기롭게 숙성되어 갑니다. 때로는 쓰고, 때로는 시원하지만 결국엔 지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는 한 그릇의 냉면처럼 말입니다. 시어머니, 저희 언젠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엄마,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언젠가는. 그건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 이름 석자. 한미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고단했던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자 보상입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다가 이제야 비로소 오롯이 한미정으로 살아갑니다. 늦었지만, 아니 어쩌면 늦었기에 더욱 소중하고 찬란한 이 시간들. 제 손맛이 담긴 냉면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저는 오늘도 조용히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은 길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길.